여러분, 혹시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세요? 오랫동안 함께 해온 그 사람.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저 사람을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기억하는 저 사람의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걸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게 허무한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 속에 사람에 대한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오늘은 비이원론의 스승, 장클랑의 이야기를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자,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오래된 친구든 가족이든 연인이든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날 때 실제로 마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마주하는 건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장클랑은 그것이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말, 보여주었던 태도, 나에게 남긴 인상. 우리는 그 기억의 조각들을 정교하게 이어붙여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상대라고 부르죠. 남편이라는 이름, 아내라는 이름, 친구라는 이름. 그 이름 뒤에서 실제의 인간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게 마치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사진 속 얼굴은 익숙하고 예측 가능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다른 주름이 있고 어제와는 다른 빛이 눈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 차이를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장클랑은 이걸 심리적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언어를 쓰고 길을 기억하는 기능적 기억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요. 하지만 심리적 기억은 달라요. 그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를 판단하는 습관이에요. 이 습관이 작동하는 한 우리는 결코 열려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열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건 거래뿐이에요.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너도 이만큼 돌려달라는 보이지 않는 장부. 그게 많은 관계의 바닥에 조용히 깔려 있는 거예요. 장클랑은 진정한 사랑에는 끈적거림이 없다고 말해요. 끈적거림이란 뭘까요? 상대를 자신의 생존이나 안정감을 위해 붙잡아 두려는 미세한 힘이에요. 내가 외로우니 네가 옆에 있어야 한다. 내가 불안하니 네가 나를 안심시켜야 한다. 이런 움직임 안에서 상대는 더 이상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의 결핍을 메우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됨 안에서만 사랑이 가능하다고. 여기서 하나됨은 두 사람이 하나로 합쳐지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나와 너라는 분리라 환상이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분리가 없는 곳에서 관계라는 개념 자체는 필요 없어져요. 남는 건 순수한 만남뿐입니다. 이 지점이 장클랑의 가르침에서 가장 급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남아요. 우리가 관계 안에서 겪는 가장 강렬한 고통, 두려움과 불안과 위기의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군가 장클랑에게 물었어요.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혔을 때, 감정의 강도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위기가 아닌 순간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배워야 한다.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아요. 물에 빠진 순간에 수영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파도가 잔잔할 때 물과 친해져야 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평온한 순간에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쌓이면 위기가 찾아올 때 자동적으로 하나의 공간이 생겨요. 나와 감정 사이에 미세한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 틈이 있으면 감정에 완전히 삼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요. 감각에 이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에서 어떤 감각이 올라오면 즉시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것은 두려움이다. 이것은 분노다. 이것은 슬픔이다. 이름이 붙는 순간 그 감각은 과거의 모든 두려움, 모든 분노, 모든 슬픔의 기억과 연결돼 버려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떨림 하나가 평생의 고통과 합쳐져 거대한 파도가 되는 거죠. 저도 이 대목에서 오래 멈춰 있었어요. 감정이 밀려올 때 그것을 언어로 규정하려 했던 순간들이 기억났거든요. 나는 지금 불안하다고 속으로 되뇌일 때 그 불안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반면에 어느 순간 이름 없이 그저 가슴에서 일어나는 파동 자체를 그냥 바라보기만 했을 때 그것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흘러갔어요.
장클랑이 말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감각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개념화하지 말라. 두려움이라 부르지 말라. 단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움직임으로 바라보라. 이름을 붙이지 않은 에너지는 고정되지 않아요. 고정되지 않은 에너지는 흘러요. 흐르는 에너지는 스스로 재분배됩니다. 위기와 싸우는 게 아니라 위기의 연료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장클랑의 가르침은 여기서 훨씬 더 깊은 곳으로 이어져요. 그는 매 순간 죽으라고 말해요.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의 초대예요. 다만 여기서 죽음은 육체의 소멸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자격, 모든 역할, 모든 기억을 내려놓는 거예요. 심리적인 옷을 벗는 거죠. 그는 잠자리에 드는 비유를 즐겼어요. 밤에 잠들기 전 우리는 옷을 벗잖아요. 낮 동안 입고 있던 사회적 역할, 직함, 책임, 이미지, 그 모든 것을 침대 옆에 내려놓아요. 그리고 깊은 잠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됩니다. 누군가의 배우자도 아니고 누군가의 부모도 아니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순수한 존재만 남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잘 잤다. 이 말은 단순히 몸이 쉬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자격이 벗겨진 그 깊은 무상태에서 경험한 평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장클랑은 그 벌거벗은 상태를 깨어있는 삶으로 가져오라고 말해요. 그는 망고의 비유를 들어요. 아름다운 망고를 눈앞에 두고 감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색깔이 곱다, 향이 좋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맛보지 않아요. 머리로 알고 눈으로 감상하지만 입술에 닿는 그 순간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랑을 이렇게 다룬다고 그는 말해요.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사랑에 대해 말하지만 사랑 자체를 맛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맛보기 위해서는 생각이 멈춰야 하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자신의 한계를 보고 스스로 물러날 때 비로소 나는 모른다는 고백이 찾아오고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맛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판단 없이 듣고 의도 없이 행동할 때 삶의 매 순간은 반복이 아닌 새로운 창조가 됩니다. 장클랑은 반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삶은 단 한 번도 같은 순간을 되풀이한 적이 없어요. 반복처럼 느껴지는 건 심리적 기억이 현재 위에 과거를 더 씌우기 때문이에요. 저는 장클랑의 가르침 앞에서 깊은 공명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몇 가지 솔직한 물음을 품게 됐어요. 그의 가르침이 가리키는 풍경은 분명 아름다워요. 관계를 해체함으로써 오히려 사랑의 순수한 바닥에 닿는다는 역설. 이건 노자가 말한 무의와도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말한 신마저 놓아버린 자리에서 신을 만난다는 사상과도 닿아 있어요. 동서양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여기 있다고 느껴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게 짚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패턴 인식과 기억에 의존하도록 진화했잖아요. 심리적 기억과 기능적 기억의 경계는 그가 말하는 것처럼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랜 관계에서 축적된 신뢰도, 반복된 상처의 기억도 둘 다 심리적 기억의 산물이거든요. 하나만 선택적으로 지울 수는 없죠. 그리고 현실의 관계는 대부분 비대칭이에요. 한쪽이 이 자유를 체험하더라도 상대가 여전히 기억과 판단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면 그 간극은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르침을 하나의 나침반으로 이해해요. 목적지 그 자체가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요. 완벽하게 심리적 기억을 지울 수 없더라도 내가 지금 상대를 기억으로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질감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장클랑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그것을 기억하려 하지 않을 때 그것이 당신을 기억한다.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모른다는 그 자리에 잠시 머물러 보세요. 그 모름의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지금까지 서당깨이 서봉이었습니다.